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1년 12월 16일 목요일 선투현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모두 상승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15개 대표 암호화폐 시세 지수화한다고 합니다. 코박스 15라고 하는데요. 내년 1월에 나오고요. 가상자산 종합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상장지수 펀드 ETF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인에게는 좋은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난 1년간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1년 전에는 코인 가격이 한 2만 불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한 4만 8천 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코인 투자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실물 화폐보다는 이런 코인이나 CBDC 이런 것들이 더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코로나 대폭발 식당, 카페 영업 밤 10시 전으로 제한할 것 같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결국 위드 코로나가 멈출 것 같습니다. 자, 행사와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전면 금지가 되고요. 자, 종교 활동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송년 모임이 사실상 금지가 되기 때문에 대목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영업자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자, 12월 연말 대목을 완전히 놓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모두 줄고 있는데 한국만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자, 거리두기는 예배를 막고 집회와 시위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 선거가 전자투표나 우편투표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분위기를 미리 조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불과 2달여 남았습니다. 자, 내년에 집 산다는 사람 2년 연속으로 줄어들었다. 자, 이 제목을 보면 뭐 집값이 하락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여당과 야당 후보가 모두 다주택자 양도세를 인하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되지 않더라도 2022년도에는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집을 팔고 싶지만 과도한 양도세로 팔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무주택자는 기다리면은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데 그때 더 싼 물건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지금 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금리를 높이고 대출을 막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내년에 집 살 사람이 64%라는 것은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집 살 사람 감소라는 제목으로 심리를 유도하고 있지만 지금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도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 힘은 서울과 수도권을 거쳐서 지금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장 많이 오를 아파트는 서울과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의 20에서 50만 도시의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아산 힐스테이트 듀클래스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460실인데요. 전용 84 460실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로 하면은 한 25평형이 되는 것이죠. 모양을 보시면은 거의 초고층 아파트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 KTX 천안 아산역과 가깝기 때문에 서울역이나 수서역까지 30-40분대면은 출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천안 아산도 거의 수도권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층고가 2.5m라고 하는데요. 기존 아파트들은 2.3 정도가 되죠. 자, 이것은 층간 소음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서 장점이 많습니다. 청약,
대출, 주택수, 기타 세금 등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근의 아파트와 오피스텔과의 가격 비교입니다. 최근에 땅값, 원자재,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분양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분양가와 주변 가격을 비교하시고 투자를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고가 아파트가 유가가 오를 때 저가 아파트는 738만 원에 그쳤다. 네,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진짜 그 가장 저가 아파트라는 것들을 가보시면은 이것이 아파트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나홀로 C급 입지에 40년 이상의 아파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저가 아파트가 하락하지 않고 6% 상승했다는 것은 오히려 놀라운 상승입니다. 일본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일본에서는 이런 아파트들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합니다. 자, 한강변 잠원 패밀리 리모델링 속도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자, 한강변의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이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외관의 변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17년 만에 공릉동 신축 전월세 거래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이 일대에 보기 드문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월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엄청납니다. 하지만 지금 주택 총량을 언급을 하면서 주택 양이 충분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공급을 하지 않는 것, 그로 인한 공급 감소, 이것은 국민의 그 니즈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자, 정부 공급 수요 예측 실패, 내년에도 집값 오른다는 경고. 자, 최근 신문에는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죠. 네, 특히 그 홍남기 부총리라는 사람이 나와서 집값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했었죠.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자, 내년에 금리를 내리거나 대출을 풀거나 세금을 내리면 집값은 오릅니다. 거기에 내년 공급은 역대 최저이고요. 더구나 2022년도는 역대급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것입니다. 자, 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영끌족 어쩌나 주담대 금리 또 치솟는다. 자, 영끌족은 이자가 높아지니 이자가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월세 상승은 이자 상승액의 4, 5배가 될 것입니다. 각종 통계에 나오지 않았지만 월세 증가율은 역대급이고요. 영끌족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무주택자가 될 것입니다. 자, 매일경제가 선정한 10대 대한민국 경제 뉴스입니다. 1969년도에 새마을 운동이 있었고요. 1970년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1979년도에 5.1 쇼크가 있었고요. 86년도에 3조 호황, 89년도에 1기 신도시 발표, 그리고 93년도에 금융실명제 실시, 97년도 외환 위기,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자, 대한민국 10대 경제 뉴스를 보면 지난 50년간 한국에는 엄청난 기회와 위기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돈 벌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활용할 지식이 없을 뿐입니다. 계속 공부를 하면 확률을 높일 수 있고요. 투자는 끝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자, 소상공인 돕겠다는 여당 수당폭탄으로 오히려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자, 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하고요. 휴가, 연장, 근로 각종 수당이 늘어나서 한 해에 1,500만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영세업체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5인 미만 사업체는 전체 사업장 수의 80%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와 최저시급 인상으로 수익이 급감할 것입니다. 중산층을 없애는 정책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기아가 자동차상을 싹쓸이했다고 합니다. 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차량 판매량을 보면요, 지금 도요타를 제치고 폭스바겐이 세계 최대의 자동차 그룹이 되었고요. 3위 르노, 닛산, 미쓰비시 연합이 있고요. 그 바로 밑에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자, 현대자동차가 조금 더 분발하면 뭐 3위, 2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어떤 올해차에 각종 부문에서 이렇게 시상을 했는데, 그 중에 8개 중에 6개를 수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75%인 것이죠. 네, 대단한 것이고요. 거의 혁신의 싹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가 세계 최대의 자동차 기업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 SK D램 보릿고개 초격차 기술로 넘는다고 합니다. 자, 삼성은 전력을 85%까지 절감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충전하는 그런 핸드폰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SK 하이닉스는 속도를 33%까지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삼성과 SK의 초격차 기술 개발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자, 내년에 집 살 생각 없다 35.9%. 3년 만에 최고다. 자, 그동안 엄청난 집값이 올랐고요. 대출을 막고 있고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도 내년에 집 살 사람이 64%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허위 가장 재개발 투기 횡행, 후보지도 아닌데 갭 투자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자, 3, 4억, 4, 5억의 피를 내고 재개발 투자를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차라리 재개발 이야기가 없고 피가 없는 투자를 추천합니다. 그곳은 서울 중심부이어야 하고 월세가 오르고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 투자가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파트 분양원가 첫 공개, 시장 파장에 주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뭐 주택의 원가라는 것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땅값, 그리고 건설 원가, 그리고 기업의 마진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SH공사가 공개한 분양 원가를 민간 아파트의 전체 분양 원가와 비교해서 민간 아파트가 싸다 비싸다 폭리를 취한다고 논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민간 아파트가 고급 단지를 지향하면서 실내 수영장 등을 갖추었다면 분양 원가와 입주 이후의 관리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원가 공개하라고 하면 100% 정직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건설 인허가에서는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원가를 공개하게 되면은 공급은 더 줄어들게 되고요. 주택의 품질은 더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가 공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소상공인 살리자면서 근로기준법 고쳐서 수당폭탄을 떠안기려고 하는가. 자, 수당폭탄이 중소기업에 떨어지면 일자리는 줄고 중소기업은 파산합니다.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력 약화는 그대로 대기업에 전가될 것입니다. 한국 제조업은 폭망하고 기업은 공장을 해외로 내보낼 것입니다. 일자리가 느는 것은 연구소 개발자가 많은 판교 등으로 국한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12월 16일 목요일 선티원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